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깨에 생기는 병 중에 하나인 동결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동결견으로 오시는 분들은 팔이 움직이기가 좀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오는데 대부분 오십견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거든요. 근데 오십견을 진단 받는 분들을 보면 치료도 잘 안 되고 심한 상태에서 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은 동결견은 사실 그렇게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 아니거든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된 다음에 적절하게 치료가 되고 그런 치료를 통하면은 대부분 환자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동결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관절은 정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관절은 동결견의 관절이 되는데 정상은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의 간격이 넓은 반면에 동결견이 있는 관절이 아예 공간이 없이 딱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운동 제한도 오고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통증이 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동결견의 증상은 몇 가지만 알면은 환자분들도 스스로 진단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어깨에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충돌증후군이잖아요. 충돌증후군이 이제 심해지면은 회전근개 파열로도 진행이 되는데 충돌증후군의 통증은 대부분 국한됩니다. 앞쪽이 아프든 옆쪽이 아프든 뒤쪽이 아프든 문제가 되는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은 동결견은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어깨가 아픈데 도로도로 다 아픕니다. 특정한 각도가 되면 더 아픈 부위가 있긴 한데 일단은 통증이 어깨 관절 전체에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운동 제한이 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상생활에 작은 움직임에도 불편하고 통증이 오게 되는데 잘 때 옆으로 조금만 돌아놓아도 아프다든지 아니면 옷을 벗고 있기가 힘들다든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아주 불편한 통증을 야기하는 병이 동결견이 되겠고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어깨에 동결견이 오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사진에도 보시면은 팔이 이렇게 앞으로 드는 것도 힘들고 옆으로 돌리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뒤로 돌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되면은 일상생활 할 때 제한이 꽤 많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어깨가 아픈데 팔이 위로도 다 잘 안 올라가고 옆으로도 안 되고 이게 돌리기도 힘들고 뒤로도 잘 안 들어간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옷을 입고 벗기가 좀 힘들다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뒤처리할 때 좀 아프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동결견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는 업계 전문이라면은 사실 동결견을 진단 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저한테 오는 많은 분들 중에 동결견을 진단을 못 내리고 대부분 오십견 진단을 받는데 사실 오십견은 진단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일본 말에 고주가다라는 말이 있는데 고주라는 것은 50을 얘기하고 가다라는 걸 어깨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중년에 생기는 모든 어깨병은 다 오십견입니다. 모든 어깨병을 포함하는 게 오십견이니까 사실 동결견하고 오십견은 다르다고 이해를 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라면은 진단 내리는 건 어렵진 않은데 좀 오래되거나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MRA 검사를 합니다. MRA는 어깨 안에다가 조영제를 넣고 MR 촬영을 하니까 관절 안에 공간이 어느 정도가 있나 얼마나 좁아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이 일반 사람하고 동결견이 있는 사람의 MRA 사진을 비교한 것인데 좌측에 정상인 사람을 보면은 빨간 원 안에 공간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할 때 팔을 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 여유가 없으면은 내가 들고 싶어도 팔을 못 들고 그때 이제 안에서 조직들이나 관절들끼리 충돌이 되면 통증도 오겠죠. 그래서 MRA 검사를 하면은 동결견은 100% 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중에 동결견을 초기에 진단을 못 내리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도 심하지만은 나중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단순히 관절 공간만 좁아져서 관절 사이가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연골이 손상이 돼서 2차적으로 관절염이 옵니다. 관절염이 오는 거는 사실 주사나 약물 가지고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견이 이게 만성으로 가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마지사랑병원에서는 동결견 환자들이 오면 일단 몇 단계에 걸쳐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첫째는 염증하고 통증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대부분 이 동결견은 약만 가지고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증식 치료를 이용한 주사 치료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관절 내에도 주사를 놓지만 견봉에도 염증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굳어있는 관절막을 풀어주는 운동치료가 돼야 되고요. 도수치를 이용해서 직접 물리치료사가 굳어있는 막을 풀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체충격파 치료 중에 방사형 체충격파 치료기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보통 건염이나 석회 같은 데 치료를 한다면, 방사형 같은 경우에는 굳어있는 막이나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충격파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근력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결견이 돼서 바로 온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만약에 3개월, 6개월, 1년씩 돼서 온다면은 어깨 근육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치료를 하기 위해서 CPM 기계가 따로 있거든요. 이런 CPM 치료 기계를 이용한다면은 환자가 큰 통증 없이 기계를 이용해서 굳어있는 막을 풀 수 있는 이런 운동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운동으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르래를 이용해서 굳어있는 관절을 반대편 팔을 당김으로 인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지팡이 같은 티바르를 이용한 운동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누워서 아프지 않은 팔을 이용해서 팔을 위로 올려서 굳어있는 막을 풀어주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옆으로도 잘 안 돌아가는데, 이것을 티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결견이 오게 되면 모든 관절망이 굳어있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쪽 근육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은 뒤쪽 근육을 풀어주는 건데, 좌측에 있는 운동을 우리가 슬리퍼 스트레치 엑서사이즈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뒤에 관절막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엑서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보통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치료를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초기에 오신 분들이라면은 두세 번 정도 진료를 보게 되면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동결견을 치료했던 부분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오른쪽 어깨에 동결견이 있던 분인데, 위에 사진들은 치료하기 전에 팔이 이게 굳어있는 것을 보고 계시다면은, 아래쪽은 치료가 다 돼서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관절 운동 범위가 늘어난 사진을 보이고 계십니다. 동결견 같은 경우에 가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잘 안 났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관절막이 얇기도 얇고 이렇게 느슨해야 되는데, 이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근데 딱딱하게 굳는다는 게 보통 그 두께가 한 5mm, 심하면 한 10mm까지 가까이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증상이 오래돼서 관절막이 너무 많이 굳어있는 분들은 잘 안 났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동결견도 오래됐지만은 관절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좋아졌다 다시 아프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이 하는 분들인 경우에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어깨에 외상이 있을 때, 외상이라면 우리가 이제 인대 손상이 있든지 골절이 있는 경우에 동결견이 쉽게 오고요. 그거 이외에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유방암 같은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후유증으로 동결견이 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수술 후에 생기는 동결견인 경우에도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마지사랑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결견에 대한 수술, 저희들은 절개 없이 관절경만을 이용해서 굳어있는 막을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회복이 빠르죠. 통증도 빨리 가라앉고 관절각도 회복하는 것도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결견은 초기에만 진단이 제대로 되고 적절한 치료가 된다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고,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병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너무 병이 진단이 잘 안 되고 치료가 안 됐던 분들인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팔이 이게 잘 움직여지지가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 굳어있으면 아프다. 어느 한 부위만 아픈 게 아니고 어깨가 전체적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다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동결견을 꼭 의심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